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인명피해가 났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비극을 불렀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냉천 옆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당시 아파트 시설과장 김종균 씨. 그로부터 열흘 뒤 자택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소된 직후 유서처럼 쓴 글에는 검경 수사로 인한 심적 부담과 억울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억울한 죽음을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가 지하주차장에 차량 이동 안내 방송을 한 뒤 주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근무 시간도 아닌 새벽 4시에 자택인 흥해에서 오천까지 스스로 출근해 주민 대표 등에게 먼저 연락하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문제 삼은 차량 이동 안내 방송 직후에는 김 씨가 전기실 침수 방지 작업을 해 이후의 참사 과정을 알 수 없는 불강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와 유족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전기실에 가니까 천정에 물이 떨어지고 혼자서 비닐을 덮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하면 기 바깥에는 물이 차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으로.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하천 범람과 침수 위기에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 그 오천 언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담당하는 몇몇만을 책임을 묻는다 하면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당시 흐지부지됐던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가 제대로 출범했다면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범람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나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일 흰남노 침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 9명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오늘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 가운데 경상북도 의사회도 참여했습니다. 개원의 등 3,3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경북의사회는 여론을 내세워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단세포적인 발상에 분노하며 만약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집단 추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몰래 들여오려던 어선과 유통조직이 해경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가뜩이나 고갈되고 있는 대게 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 조업. 해경은 이 어선들의 승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새벽 1시 포항시 남구의 한 항포구. 정박한 어선 위에 물건을 잔뜩 담은 자루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루마다 가득 담겨 있는 건 알을 품어 몸통이 동그랗게 부푼 암컷 대게입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이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일당이 현장에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50대 선장과 선원, 육상 운반책 등 5명은 암컷 대게 7,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트럭에 실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해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형사들이 일주일 넘게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현장 입항하는 것을 육상에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는 또 다른 항포구에서 어린 대게 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이 입항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포획과 소지, 유통, 가공, 판매가 모두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어 경북 동해안 중요 오적 자원인 대게 보호에 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모두 방류하고 승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 인원이 1,44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4명, 10.7% 감소한 것으로 기관 및 시군별로는 경상북도가 57명, 포항시 82명, 울릉군 90명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나이가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3일부터 서울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총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공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내일, 그리고 대구 지역은 마지막 날인 모레 공천 신청자 면접이 실시되는데요. 여느 때처럼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옥석을 가리려는 공천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전남 지역 신청자들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받습니다. 비당협 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여론조사했습니다.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 점수를 합산해서 면접은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대구 경북 공천 신청자들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12개 선거구에 44명이 신청해 평균 3.67대 1, 경북은 13개 선거구에 68명이 신청해 5.23대 1의 경쟁률입니다. 전국 평균 경쟁률 3.35대 1을 훨씬 웃돕니다. 대구는 현역 의원을 비롯해 8명이 신청한 중구, 남구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경북은 현역 의원 포함 9명이 신청한 포항, 남구, 울릉군 대결이 가장 뜨겁습니다. 경북은 내일, 대구는 마지막 날인 모레 면접이 진행됩니다. 공천 면접이 끝난 다음 날 단수 추천 후보자를 발표하기로 해 경북은 17일, 대구는 18일 단수 추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면접을 가장 뒤에 배치한 것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있을지 모를 공천 파동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대구 경북 현역 의원이 합류하기를 바라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의힘 공천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대위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인화 회장 내정자에 대한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장인화 내정자가 포스코 사장이던 지난 2018년 서울숲에 5천억 과학관 기증 의사를 밝혀 포항 시민에게 상처를 준 장본인이라며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포스코가 오는 22일 성남 위례지구 미래연 기공식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꼼수로 최정호 회장은 약속대로 연구원 분원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 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지역 공동체 재생 같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만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는데요. 올해 정부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춰 자생시킨다는 명목하에 국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면서 도내 사회적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예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코를 찌르는 악취 속 집안에 흩어져 있던 가재도구와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담겨집니다. 고독사로 빈집이 된 곳을 방문해 철거하는 유품정리 대행업체 직원들인데 모두 안동에 귀향한 20, 30대 청년입니다. 고향에 잠깐 왔었는데 그때 고향이 주는 그 편안함이 좋더라고요. 다시 고향에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남들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싶고.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은
빈집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 재생을 지향합니다. 빈집을 개조해 워케이션 등 도시민의 장기 체류 숙소와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려는 건데 빈집 재생 1호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5년 정도 해외에 살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공간이 완전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다가 좀 마음이 아파서 동네 친구들이랑 결국 정리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숙박, 관광 서비스로 이제 지역을 많이 알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윤곽이 그려지고 있지만 부쩍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올해 사회적 경제 예산을 4,851억 원으로 작년보다 56.7%나 삭감하면서 핵심 지원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이 올 하반기 끊기는 겁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지역 공헌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수익적으로만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인건비적으로 해소가 됐을 때 저희가 좀 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국비 삭감 비율은 사업별로 다른데 적은 곳은 60%에서 많은 곳은 100%, 그러니까 사업이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가 대거 삭감되면서 이에 대응해 편성하는 도와 시군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사회적 경제 예산은 166억으로 지난해보다 43% 급감했습니다.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은 국비, 지방비 모두 1원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간 최대 5년까지 지원해왔는데 이번 삭감으로 사회적 경제에 막 뛰어든 초기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8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는 경상북도는 일부 자체 사업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는 상황. 우수 유망 기업 성장 지원, 경영 혁신 및 자립 경영 지원 등 도비 자체 예산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우리 도의 사회적 기업이 자생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권 성향을 막론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을 확대해온 우리나라. 이번 정부 방침을 계기로 그간 쌓아올린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점검하는 포항 MBC 시사날이 잠시 뒤 9시에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경북 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센터장과 제주 한라대 김도균 특임교수가 출연해 결혼 이주민 가족 초청과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등 대안과 임금 착취, 무단 이탈, 관리기관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포항시 장기면 대진항 인근에서 실종된 선장 수색 작업이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새벽 경주 간포항 인근에서도 혼자 조업에 나섰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를 위해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그물에 걸린 채 의식이 없는 선장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주시 내남면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이 손등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택 한 동이 전소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월성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해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람 장소는 경주시청 원자력 정책과를 비롯해 간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외동읍과 내남면 등 10곳이며 오는 20일 간포읍을 시작으로 문무대왕면과 양남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해체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9년 12월 연구 정지된 국내 첫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며 해체 계획서에는 안전성 평가와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종합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올해 1월 수출이 한 달 전보다 5.6% 늘었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이 발표한 2024년 1월 대구 경북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은 4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5.6% 늘었습니다.